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여야 각 당의 화제 지역구 당선인 분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중랑 갑에서 4선에 성공한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60% 넘는 득표로 크게 이기셨습니다. 또 네. 상대였던 김삼화 후보님하고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당선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 민주당 의원분 중에서는 득표율 1위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선 고지에 오르신 거 축하드리고요. 뭐 네. 면목동, 상봉, 뭐 망우동, 뭐 여러 가지 유권자분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서울의 민주당 후보들 중에 네,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지역이 지역 구도상 네. 최고 득표를 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62% 정도의 득표를 한 걸 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 잘했으니까 예. 찍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예. 네. 제가 사실은 4선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예리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 잘했으니까 찍어줄게. 그리고 동네가 많이 발전했잖아.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좋아졌어. 네네. 서영교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요. 좀 이제 특이한 것은 예. 저희 지역이 이제 교육이 제가 교육에 예.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도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셨죠. 네네. 예, 그래서 초중고에 이제 전자 칠판도 다 해주고 강당이 없는데 강당 해주고 예. 또 운동장에는 친환경 잔디도 깔고 예.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영교다 서영교.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손녀가 서영교 얘기해서 찍었어요. 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고요. 예. 오늘은 한 어머니께서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녀가 네. 서영교 의원 찍으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아니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유치원 아이들 그 제작 발표회 갔어요. 왜 예. 연말에 자기 발표회 하잖아요. 네네. 거기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보고 저를 찍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역에서 선거하면서 아주 행복했고요. 많은 예. 분들의 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경제였습니다. 경제였고 예. 또 전국적인 흐름처럼 정권에 대한 일정한 그 중간평가, 심판 이런 흐름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그 방과후 수업도 한번 가시고 그러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방과후 교사로도 간혹 가기도 합니다. 네. 예. 당선되시고 예. 나서 뭐 면목시장도 찾으셨고요. 뭐 일대 도시면서 감사 인사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참 많이 들으셨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 당선인 분들 중에서는요. 뭐 네. 특히나 예비 초선 분들은 이미 공부 모임을 꾸리고 있고요. 네, 뭐 네, 선거 네. 끝나면은 뭐 이런저런 포럼 모임들 많이들 만드시던데 네, 네, 이제 뭐 네. 의원님처럼 4선 정도 고지를 밟으신 분들은 다음 네. 국회 개원 앞두고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이제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예. 지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과 준비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와 또 저희 그 최고위원들이 네네. 수시로 모여서 요즘 회의를 하는 것은 다음 국회에서 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심은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경제입니다. 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선거할 때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청년 패스, 예. 3만 원 어디를 가든지 교통 그 해소를 할 수 있는 3만 원 청년 패스, 그리고 간병비 의료보험 적용. 예.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원이 구성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네네.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민심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 그래서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갑시다. 예. 사실은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준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온갖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던 예. 특검들의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이태원 아픔이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이야기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저희 사선들이나 이상들에는 어떻든 국민의 민심을 잘 따를 방법들 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이끌어주는 모임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소상공인 정책 포럼 대표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네. 소상공인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경제 포럼 이런 것들을 꾸려서 네.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등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5622님, 서영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팬입니다. 유튜브 채널 안 빼고 꼭 봅니다. 국민에게 네. 많은 힘 실어주십시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중진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요. 지금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보통 이제 선수가 한 3, 4선쯤 되시는 분들이 맞긴 하셨는데 네. 이번에 세어보니까 민주당의 3, 4선 당선인 분들이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의원님 이번에 원내대표 도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4선이기도 하고요. 네. 4선이 좀 하고 그다음에 3선들이 하시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했는데 예. 당시에 가장 활동을 잘하고 협치도 잘하면서 법안도 잘 통과시키고 또 일도 잘한 위원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독재라 약간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마구잡이로 검찰 수사망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으면서도 네네. 윤석열 정권을 견인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내고 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 최수근 그리고 또 이태원 관련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서 예.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지 않고 예방해서 국민이 안전한 세상,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서영교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이기도 해서 또 세계 절반 또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원내대표의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유족분들께서 좀 요청을 하셔서요. 최상병으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최수근 상병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원내대표 선출은 의원분들 표결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은 아직까지는 합당 작업이 좀 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당선인 분들만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합당 절차가 사전에 있을까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합당 절차를 밟아서 함께 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처럼 5월 3일로 좀 앞당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굳이 크게 무리하지 않다면 합당해서 같이 투표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 선출되는 것도 관심인데 지금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께서 과연 연임을 하실까 이 가능성 좀 많이 타진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예. 너무 잘해 오셨어요. 네. 어려움이 너무 많았죠. 음. 그 검찰 압수수색도 수백 번 있었고요. 네네. 가족도 전부 다 검찰이 건드렸습니다. 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도 몇 번이 발부되고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을 다 사실은 체크했습니다. 네네. 제가 법사위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 체크했는데 예. 정말 무리한 기소들이었고 무리한 수사입니다.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고요. 예. 아주 안 좋은 검찰의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검찰을 사유화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오면서도 또 이번에 거대한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꼭 지켜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듣고요. 네. 저에게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네. 불이한 그 압박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도 잘 이겨내지만 국민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77.77로 당선된 역대적인 대표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이번 8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최고위원이고요. 예. 그때까지 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예. 근데 저는 연임은 생각도 못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임의 얘기가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예예. 또 그 윤석열 정권처럼 되게 그 무리한 정권 그리고 검찰을 이용한 그 수사망을 좁혀가는 그런 정권, 경제가 또 최악인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연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또 한번 그 열어놓고 생각해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혀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고요? 예, 네. 손사래를 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이것도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든 뭐 열어놓고 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긴 합니다. 예. 원내 지금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요. 지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도 선거 전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법 개정도 개정이지만은 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말씀처럼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좀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조국 혁신당에서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나 그 국회가 구성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같이 검토해볼 이야기이고요.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도 있고 또 그 조국 혁신당도 있고 또 다른 당도 있으니 충분히 그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그 사실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예.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 돌풍은 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또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주시면서 요구하는 민심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속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논의해보고 여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뭐 교섭단체는 뭐 20석이 안 되고 좀 낮아도 한 10석 정도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같이 논의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의견이 나온 거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섭단체가 뭐 이렇게 10석이라고 하는 교섭단체도 있고 예. 그 전에 보면 또 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도 있고 그렇죠. 그러긴 한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열어놓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차기 국회의장 이거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얘기 참 많이 네, 나와요. 네. 뭐 조정식 네. 의원, 추미애 의원에다가 이제 정성호 의원까지도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또 밝히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차기 국회의장으로 예. 이분을 내가 공개적으로 좀 밀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질문이 아주 예리하신데요. 예. 우선 국회의장 자리는 많은 분들이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렇지만 국회의장도 또한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민심이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반윤 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192석입니다. 개혁신당까지 합쳐서 네네. 반윤 야권의 국민의 민심은 첫째 민생 살려라, 둘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민주주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제대로 살리고 네. 주가 조작, 뭐 또 국가가 개입한 최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 등 예. 제대로 살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분이 어떤 국회의장이 되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의장 관련해서는 우선 먼저는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제일 관건입니다. 네네. 5월 말쯤 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국회의원들 초선만 저희가 60명입니다. 예. 그래서 초선들의 마음을 사고 또 아주 잘 훈련되신 실력 있는 대선 이상의 의원들이 100분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분이 우선 국회의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이제 그동안 걱정스러웠던 것은 검찰 개혁을 할 때 예. 그때 국회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셨지만 네. 그래도 너무 민심의 소리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단호하고 예. 그러면서 민심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재 능력을 예. 최대한 발휘해서 민심을 표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네. 뭐 조정식 의원님도 정말 같이 사무총장님으로 일했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님은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신 만큼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각을 확실히 세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과할 때는 약간 중재도 해주시고 네. 또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이 가시는 분이라서 모두 다에게 자격이 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세셨는데 예. 제가 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조정식 의원님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마음을 제일 많이 간다고 좀 이해를 아까 할까요? 질문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질문하실 때 조정식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 이후에 화두로 예. 떠오른 게 이제 협치인데 어제 예.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박영선, 양정철 카드 이름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네. 어제 박지원 당선인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요. 예. 이거는 야당 파괴 공작이고 이간계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공작이고 네. 이간계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는 이제 진짜 정신 차렸네. 예. 국민의 뜻을 좀 읽었네. 그래서 협치도 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내놓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네. 나오는 이름이 원희룡, 뭐 장제원, 이상민 뭐 이런 이름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민심을 읽지 못한 그리고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다가 떠보듯이 간보듯이 박영선, 양정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던진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통대되지 못한 대통령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장악력이 네. 벌써
흔들리는 어쩌면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 간보는 공작 이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 대통령을 오히려 당황시키는 네. 그런 레임덕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로 왜냐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이런 일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안에서부터도 흔들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21대 종료 전에요. 뭐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대표적인 이런 법안들 이제 추진도 처리를 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계신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절차적으로 뭐 공수처나 다른 사법기관의 수사가 완결된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하나가 예.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장의 그 추천 위원 채우지 예. 않고 있다. 네네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우선 예. 이게 그 최상병 관련한 내용은 네. 정말 놀랍게도 대통령실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경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 네. 원래 경찰로 보내는 내용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임성근 그 사단장에 대해서 빼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네. 이런 것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은 당시의 전화번호가 대통령실 전화번호였다는 거죠. 네네. 다 대통령실이 관계돼 있고 국방부 장관이 관계되어 있고 대통령실 안보 관계자가 관계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공수처고 뭐고 사실 다 장악이 대통령실로부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네네. 국민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특검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실이 내용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 전화번호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섭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 도주 대사 만들어서 호주로 보낸 게 이번 그 뭐라 그럴까 선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실패자가 아니었습니까? 네네. 예, 이래서 그 지금은 특검으로 가자라고 저희들이 단단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미안하다. 최수근 장병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예.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전체 체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대통령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앞서 그 말씀해 주신 네. 여러 가지 그 민생 또 경제 살리는 방안들, 정치에 대한 협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갑에서 4선에 성공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사고